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혼조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와는 달리 계속해서 숨가쁘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지난 3거래 연속 신고가 경신 마감한 이후 오늘도 코스피 지수 사상 처음으로 2,700선을 뚫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2천억 원 이상 들어오면서 현재는 2,730선까지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731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도 1%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2,730선 부근에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1월부터 내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0.23%의 강세로 90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급등과 함께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서 1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7만 1,000원 이상에서 또 SK하이닉스는 11만 7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어진 수주 소식에 오늘 조선주와 철강주들도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에 또 연말 막바지 수주 소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총 6천억 원 이상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현대미포조선 3% 이상 강세고요. 포스코가 5% 이상 오르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다른 철강주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아침 지난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6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서 수입이 급감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승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이번 주 내내 정말 지붕을 뚫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강세로 마감을 할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놀라실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수가 이제 2,700포인트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2,600포인트를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지금 2,700포인트를 넘어서 2,800포인트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사실 지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2,600포인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를 드렸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좀 의아했을 겁니다. 과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2,600포인트까지. 그런데 결국 시장은 2,600포인트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2,600포인트에 올라왔을 때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시장은 2,600포인트가 고점이 아니다. 시장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시장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올라온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단순 기대감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2,6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그런 가치고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사실 지금부터가 기대에 의한 어떤 주가 상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재 시점에서는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간 이상 지수는 어디가 고점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600포인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던 거고요. 시장을 좀 역행해서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을 역행해서는 안 돼요. 시장을 역행하게 된다면 사실 그동안 인버스로 인해서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만약에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여기에 맞게 만약에 레버리지를 투자했다면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왜곡돼서 볼 필요가 없고요. 시장은 지금 현재 가치가 고평가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지수 자체는 정상적인 장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승 흐름이다. 이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종목들이 이제 일부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만 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본다면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강조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얘기를 해드렸던 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 따라붙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로 어떤 이벤트성으로 이제 올라오는 급등주들, 절대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테마성으로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9월달, 10월달 이쯤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렸던 게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였죠. 이 종목도 사실 코로나 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코로나 전 수준의 주가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7% 정도가 올라가고 있죠.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런 업종들, 종목들 쪽으로 계속 보셨다면 사실 이번 시장에서도 그렇게 소외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강조드렸던 건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아직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은 한쪽에서만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수급은 분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더 바꿔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이제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예전부터 코스피 2,600포인트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현재도 고평가 시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문가님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찾아서 미리 매수하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순환매에 대비해서 대형주 위주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오위즈 네, 네오위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0원에 20%요. 네, 26,500원의 비중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손절을 해나 침해를 해야 되는지, 네. 계속 홀딩해야 하는지 전혀 안 올라가가지고요. 네, 현재가가 22,000원대이고 요즘에는 계속 이 부근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전반적인 대응 전략 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오위즈 2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좀처럼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네오위즈처럼 이제 게임주죠. 이 기업을 혹시 시청자분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네, 지금 게임주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게임주가 이제 겨울 방학 때 되니까 네. 코로나도 그렇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주를 볼 때 그렇게 매수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반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게임주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추천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혹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시작하셨나요?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요. 그러면 시장의 약간 순리를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주가를 보면요. 제가 화면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산이 있죠.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 산에 비유를 해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즉 많이 올라가면 분명히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이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2018년도에도 많이 올라가고 나서 또 어떻게 됐나요? 또 떨어지죠. 네네. 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이슈, 뭐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미 주가가 앞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보면 안 돼요. 잘. 그럼 네, 손실이 고가에 사가지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오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물량들이 뭐 완전히 빠지면서 하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과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두려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그 당시처럼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게임주 쪽에서는 어제 이제 컴투스가 그 중국의 이제 판호 취득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그래서 게임주들이 같이 한 번쯤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 가야 될 필요는 있고요. 지금 당장은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기업은 손절가 일단 잡아드리면 28,000원 정도를 손절가 일단 잡아두시고요. 네네.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아마 지금부터는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갈 것 같아요.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26,5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매수가가 좀 높긴 해요. 25,0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 주가 보신다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의 반등은 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 25,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28,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냥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오위즈 이제 중국 판호 발급 이슈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드렸는데 그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대한통운 16만 5천 원에 10%요. 네, 165,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도 증가하고 차트를 보니 저점인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움직이지 않네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택배 수요 증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제지 네.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는데 최근에는 많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CJ 대한통운은 165,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 최근에는 왜 이렇게 주가가 좀 부진할까요? 네. 하지 말라고 하는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시네요. CJ 대한통운도 사실 택배 물량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던 건가요, 시청자분? 코로나 시작하고부터 그렇죠. 나왔는 것 같은데요. 이미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주가가 원래 이제 3월 달에 저점을 딱 만들고 나서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CJ 대한통운은 이제 택배 물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이제 그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한번 눌러놓고 다시 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주가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뭐 증가하고 있다. 이건 뉴스에도 계속 나왔던 거고, 그걸로 인해서 주식을 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수익이 난다. 그럼 돈 벌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뉴스들은 미리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과연 이 종목이 그만큼 올라왔느냐 이걸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CJ 대한통운은 지금 보면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그때를 보면 주가가 얼마였냐면 15만 원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19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죠? 네. 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가요? 안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건가요? 네네. 그죠?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오히려 지금 정상화됐을 때 코로나 전 거의 고점 2019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아마 16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매수 가격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행히 회복이 불가능한 가격은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런 이슈 이제 코로나 테마주들은 안 사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 수익 내기가 지금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막 주가는 올라가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죠. 다 이런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CJ 대한통운은 좀 기다리시면 아마 17만 원 정도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기다리셨다가 1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테마주들이 아니라 원래 이 기업의 가치가 정말 예전에 정말 잘
올라갔던 주식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피해를 받아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잡아두시면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수혜 이슈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서 1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17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요. 네네. 매수관 7,000원에 10%. 네, 매수가 7,00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단기 목표 가격. 아,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단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네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베스트 투자증권 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 얼마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게 지금 오늘 7,150원이면 수익이 나고 있긴 해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평소에 이 방송 자주 보세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증권주들 이제 매수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예, 맞. 그렇죠. 네, 그럼 좀 네. 지금 이제 최근에 한 게 아니죠, 그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좀 됐잖아요, 그죠? 네. 최소 한 달 이상 됐을 거예요. 네. 그때 사셨으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단기로라도 한번 볼까 해서 지금 이제 매수하신 건데 일단 저는 수익이 이제 밑에서 잡았을 때보다 좀 수익이 좀 떨어질 뿐이지 어쨌든 네. 증권주는 더 갈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베스트 투자도 다른 종목들보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그 탄력일 거예요, 아마. 그죠? 증권주도 많은데 이 종목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좀 탄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죠? 네. 네. 저는 지금 이 기업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은 이제 계속 끌고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소한 8,000원 정도? 네. 8,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아마 이제 한 번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단기, 지금 시청자분처럼 단기로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네. 밑에서부터 이제 그 매수해서 끌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마다 매도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살짝 흔들리겠죠. 그런 거 좀 참고 하신다면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대충 한 연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연말이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기간적으로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네. 시장이 올라온 만큼 증권주들이 못 갔죠. 그죠? 그렇죠, 네. 늦게 온 만큼 나중에 갑자기 탄력이 붙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사실 연말 전이 됐지, 아니면 연말이 네. 됐지, 아니면 조금 더 늦어질지는 몰라요. 네, 네. 하지만 증권주는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8,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단기 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목표가 8,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롯데지주 네, 34,700원 15% 갖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5월 달에 매수한 이 가격인데 아, 네. 지금 가슴앓이를 많이 하던 종목이었거든요. 네네. 10월 말부터 보니까 기간이랑 연기금이 계속 매수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36,000원 고점 매도를 안 하고 네. 보유 중인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그럼 지난 5월 달쯤에 매수하셔서 몇 개월 동안은 계속 손실이시다가 이제 네. 다시 좀 수익권으로 올라오신 거네요. 네. 네, 이제 수급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롯데지주는 34,700원에 이제 5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5월 달에 매수하신 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 시청자분 5월 달에 매수하실 때 형제난인가요? 그것 때문에 매수하신 네. 거죠? 네네. 네. 이 종목은 5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상담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애초에 매수하면 안 됐다. 5월 달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형제난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건 네, 전문가님하고 통화해서 혼났어요. 그죠. 예, 제가 또 지금 상담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렸죠.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기다리라고. 네, 그죠. 네.
잘 기다리셨어요. 그 대신 힘드셨잖아요. 그죠? 매수하면 잘못 매수를 하면 그만큼 또 고생을 해요. 지금 롯데지주는 지금 3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제 수익 중이신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수익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켜가는 게. 지금은 최근에 보면 롯데지주에서 이제 임원들 막 구조조정하고 막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뭐 새롭게 경영을 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또 좀 안 좋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털어내고자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건 뭐 뉴스적인 부분이 있긴 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익들이 굉장히 또 잘 나와줘야 그래야 또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롯데지주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정도면은 사실상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 기업은요. 35,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두고 봐야 돼요. 즉 지금까지 기다렸고 이제 수익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손실을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무작정 끌고 가지 마시고요. 35,000원을 손절가를 딱 잡아두시고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 기업은 37,000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처럼 5월달에 물리신 분들이 거의 그 가격대예요. 네네. 네, 그러면 물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빠져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37,0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때 37,000원 오면 그때는 분할로 조금씩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일단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37,000원대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 가격으로 전망을 하시고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잃지 않는 방법 추천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노포커스요. 네, 제노포커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9,420원이고요. 네네. 10% 정도 돼요. 네, 9,420원의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글쎄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샀는데 네네. 생각보다 안 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언제까지 좀 더 갖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지난달에 나온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네. 좀 보유하면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제노포커스는 9,42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한 다음에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언제까지 보유를 하면 좋을까요? 네,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노포커스를 왜 사신 거예요? 좀 좀 뭐랄까 많이 좀 내려온 것 같아서 그래요. 네, 한번 이게 사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시장 네. 이게 보면은 이제 제노포커스가 예전에 진단키트 이제 필수 효소와 관련된 기업으로 주가가 많이 네.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막 이때 보면은 뭐 점상한가라고 하죠. 네.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 기업이 한번 올라가면 저렇게까지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매수를 한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업은 고점을 딱 놓고 보면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지금 그 2만 원이잖아요, 거의. 그죠? 네. 19,500원. 이 고, 19,000, 예. 네.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예. 그죠? 9,900원대까지. 여기까지. 예. 근데 이 기업은 원래 주가가 어디에 있었나요? 뭐 6,000원? 뭐 그렇죠. 5,600원, 뭐 5,700원 예. 이때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이 기업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지만 아래에서부터는 이만큼이나 올라온 거예요. 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조금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네. 19,000원대를 보고 많이 네. 떨어졌길래 그냥 네. 조금 어, 생각을 해봤죠. 자,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식도 산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면 다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얘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떨어지고 예.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제노포커스 지금 실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셨나요, 실적을? 잘 못 보셨죠? 봤어요. 그죠? 그럼 지금 이 기업이 코로나19 이제 수혜주라고 해서 주가라는 거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건데 2020년도 이제 상반기까지 보면은 실적이 좋든가요?
여전히 적자네요. 그죠? 네. 그리고 2019년도 적자, 계속 적자예요. 네, 결국은 그냥 단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을 뿐, 결국은 지금은 예. 거품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지금 다행히 수익이니까 나오세요. 파세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손실이 아니시니까 지금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740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3천억 원 이상 매수폭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4%대 강세로 2,73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2% 강보합권에서 908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DPC요. DPC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0,000원에 사서 20%요. 네, 10,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더 떨어져서 난 갈 줄 알았는데, 혹시나 배당이 좀 어떻게 되나 하고, 그래서, 네, 이번에 최근에 급락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고 또 배당 여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DPC를 이번에 떨어진 다음에 10,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네, 좀 대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DPC라는 기업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을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 지인이 얘기해서, 지인이 말씀하셨어요. 예. 지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 기업을 왜 사야 된다?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DPC 지금 네. 배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배당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80원을 배당을 했어요. 예. 80원을. 그러면 지금 이 기업 주가가 9,490원이죠. 예. 9,490원을 지금 나눠서 보면은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배당이 나오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1%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1%도 안 되는데 그 배당을 보고서 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렇죠? 이 기업은 이 기업은 이제 BTS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탄소년단 모르시죠? 예. 잘 몰라요. 그죠? 그 모르면서 이걸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DPC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아, 근데 그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은 지금 파셔야 돼요. 네, 손실이라도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손실이 더 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 보니까 이제 나이가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삼성전자도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대형주 중에서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고 좀 빠져 있는 기업들. 차라리 그런 기업들을 사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DPC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좀 적다고 합니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좀 유명한 대형주 위주로 좀 저점 매수 전략 짜보시는 방법 추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다이아라고 수소차 관련주인데 네네. 섣불리 잘 가더니만 요새 자꾸 빠져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0%요. 40%요? 아,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8,500원에. 네, 알겠습니다. 48,500원에 비중 40% 매수하셨는데 수소차 관련주로 매수하셨는데 이제 이 종목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일진다이아는 4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40%이신데 이 종목은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진다이아를 매수하신 이유가 지금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 매수하셨다라고 예. 네,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밖에 우리가 보면요, 전기차 혹시 주변에 많이 보이나요? 그렇죠. 그죠? 요즘에 좀 보이시죠? 근데 완전한 전기차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죠? 아, 그리고 근데 지금 수소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길 가다가? 예? 수소차 길 다니시면서 수소차를 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수소차. 아니, 자꾸 나면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은 만나 떨어져, 그래.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전기차도 예전에 10년 전부터 전기차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10년 지금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기차를 밖에서 보기 힘들었었어요. 이제서야 올해부터 전기차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럼 수소차는요, 전기차가 어느 정도 많이 활성화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소차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동차 업체들도 이미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이걸 다시 수소차로 바꾸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쉽게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소차는 테마로만 보셔야 돼요. 지금은. 과거에도 전기차들이 올라갔다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반복할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은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네. 저기 전기차를 팔아 이거지. 아니요. 이 기업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을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은 싸게 사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거 지금 많이 자꾸 높잖아요. 떨어지니까 몸이 달달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높게 샀으니까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밑에 산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팔고 나서 나중에 혹시나 보겠다 하시면 나중에 3만 원 아래, 최소한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사서 그때 수익을 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딱 걸로 교체할까? 네, 교체하세요. 일진다이아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망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 네, 전망이 앞으로는 좋은데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주를 매수하셨는데 아직 이 수소차 상용화가 되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전망이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아래에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포스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만 4천 원에 20%. 네, 24만 4천 원에 비중 20%요. 네네. 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이거에 1년 넘게 가져갔거든요. 너무 오래 지루해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매도를 어디서 좀 하면 될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또 1년 동안 기다리셔서 이제 수익권이 되셨는데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포스코 24만 4천 원에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강세 보여서 26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매도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뭐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일단 포스코는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또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좀 있죠. 시청자분. 아닌가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면요. 무작정 높은 목표 주가를 보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포스코는 너무 높게 목표가를 설정하고 그냥 끌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기업은 일단 뭐 차근차근히 단계를 좀 밟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목표 주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업은 일단 25만 원 가격만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이 기업은 더 갈 거예요. 지금 27만 원이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예. 27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28만 원까지도 더 갈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8만 원이 왔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28만 원이 왔을 때는 만약에 28만 원까지 끌고 갔는데 28만 원이 가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7만 5천 원짜리를 손절가를 딱 잡아놓고 이 가격을 또 깨지 않으면 29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30만 원까지는 저는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다만 지금은 일단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또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25만 원 수익을 지켜가는 그 선에서만 손절가 잡아두시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28만 원, 뭐 29만 원, 3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잘 한번 끌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포스코는 25만 원만 지지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28만 원을 전망해 주셨는데 주가가 올라갈수록 손절가를 높이셔서 30만 원까지 보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페24고요. 네네. 52,200원에 20% 갖고 있어요. 네, 52,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한 달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계속 저는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데 네. 목표가나 뭐 손절가도 궁금하고요.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그런 전반적인 게 궁금해서 하나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카페24 이제 장기로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장기로 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하시고 가격 전략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맞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카페24는 52,200원에 매수하셔서 한 달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장기로 보고 매수를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네. 카페24를 굉장히 또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는. 네. 혹시 어느 점이 좀 탁 들어오셨어요, 눈에? 이 기업이? 일단 인터넷 쇼핑몰 관련인데 저희 남편이 이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아, 카페24를요? 네, 네. 그리고 많이 아무래도 인터넷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서 네. 갖고 있어 보는데 그렇게 가끔씩 나오시는 분들이 좋게 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였을까요? 혹시? 이제 그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온라인 네. 쇼핑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일단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네. 트렌드는 분명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 맞아요. 만약에 네. 뭐 오프라인 쪽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만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온라인 쇼핑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앞으로 성장성은 좋게 봐요, 저는. 그런데 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뭔지 혹시 어떤 점인지 좀 예상이 되세요? 아니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경쟁이에요, 경쟁. 이 시장의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경쟁 지금 현재 이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뭐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도 하나둘씩 막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 성장이 또 정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레드오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온라인 쪽 이제 마켓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해외 쪽에서 미국의 대형 온라인 마켓 하면 떠오르는 업체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 그죠? 예.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알리바바, 그죠? 예. 이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죠, 그죠? 예. 결국은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예. 이 시장은 이 대형 업체들이 또 해외에 정말 큰 대형 업체들까지 끼게 되면은 힘들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카페24도 역시 제가 보면은 장기로 봤을 때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냥 중장기로 끌고 간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 계속해서 중간중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고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페24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업은
일단 이슈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올라왔고 지금 여기서 이제 관심이 좀 멀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수익이죠. 네. 저는 이 기업보단 차라리 지금 시장에 맞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페24는 차라리 나중에 되면 더 떨어지는 가격에서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나오셨다가 차라리 지금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빠져있는 네네. 대형주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대형주들 있죠. 그런 네네.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담아놓고 중장기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잘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장 내에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매도 의견 드렸고요.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 31,000원에 20%요. 네, 동진세미캠 3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반도체 반등 나오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포토 레지스트 뭐 그 기대감도 있고 해서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수급도 그렇고 앞으로의 전망과 좀 대응 전략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좀 그런 기대에 비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동진세미캠은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주 전망과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요, 남의 떡이 좀 커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떠올라요. 왜냐면, 네, 시청자분 지금 동진세미캠이 지금 원래 코로나 때문에 빠졌을 때가 한 10,000원 정도가 밑으로 빠졌었죠. 네네. 그렇죠. 근데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얼마까지 올라왔나요? 35,000원 넘어갔죠. 거의 40,000원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네네. 그럼 몇 배 올라간 거예요? 4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그죠? 그죠. 근데 네. 삼성전자를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소외감이 느껴지죠. 근데 삼성전자는 42,000원에서 얼마까지? 지금 이제 7만 원이에요. 7만 원 좀 넘었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네네. 두 배도 안 되네요. 올라온 폭으로 보면, 그죠? 네네. 그럼 지금 동진세미캠은 거의 4배가 올라온 건데, 그죠? 네네. 네,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동진세미캠은 그만큼 많이 삼성전자가 올라오지 못할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이 차이잖아요. 예. 네, 동진세미캠은 일단 매수를 한 게 3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11월 달이었거든요. 그쵸. 저번 달에. 네, 네. 그럼 지금 며칠 안 됐네요. 이건 지금 올라갔다 지금 또 고개를 또 숙이고 있을 때 하필이면. 네. 제가 예전에 그 2만 원에 사가지고 네.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죠. 지금 주봉 자리만 봤을 때 괜찮다 싶어서 그냥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조금 꺾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보면요, 이게 동진세미캠이 만약에 네. 최근에 저점 자리를 깨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는 더 지금 빠질 수도 있고. 추세가 네. 하락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지금 동진세미캠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은 계속 이슈가 남아 있고 또 살아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 살아 있고 그래서 네네. 지금 일단은 이 기업은 그래도 과도하게 좀 많이 올라온 편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못 있죠, 올라온 네. 종목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이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 장이잖아요. 네, 그 차이일 네네.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수 네네. 시점이 조금은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지금 목표 주가는 일단 33,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물량들이 뭐 빠지고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그 추가매 네. 예.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20%잖아요. 20% 네네. 비중에다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굳이 추가 매수 더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추가 네.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격이 온다면 저는 뭐 26,0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 한번 보겠어요.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3,0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세요. 기다리셨다. 33,000 얼마요? 33,000원. 아, 근데 그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는 당장은 좀 힘들겠죠? 원래 뭐 연말 네. 안에 그렇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하고는 실제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네네. 너무 그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은 너무 믿지 마세요. 네,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돈을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33,000원 왔을 때 만약에 주가가 좀 강하면 그때는 네. 35,000원까지 올려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3,000원. 네, 아, 1차 목표가 알겠습니다. 33,000원입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앞서 먼저 올랐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추가 매수는 지금 추천드리지 않았고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한국전력 21,800원에 15%. 네, 한국전력 2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주가도 반토막 났고 실적도 좀 개선되는 것 같아서 네. 배당도 조금 생각하고 그래서 구입했는데 자꾸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네요. 전망 좀 부탁해요. 네, 실적도 좋은 것 같고 주가도 저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2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차트가 있죠. 이제 근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답답하죠. 네, 시청자분 지금 답답하시죠? 예. 네. 근데 한국전력을 매수하신 이유는 왜 매수하신 거예요? 좀 답답한데 이렇게. 주가가 바닥 왔고 실적도 좋아져서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요. 결국 한국전력이라는 이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근데 지금 매수하신 이유는 싸다. 가격이 싸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기업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또 빨라지는 시기가 또 와요. 근데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전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싼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당분간은 좀 차트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 들듯이 적금 들면 이제 1년 동안 사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금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이게 하루하루 보다 보면은 얘가 답답하게 막 못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럼 심리적으로 이거 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막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 볼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주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25,000원 왔을 때 그때 이 기업을 한번 팔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 한 번을 결정을 해보시고 그런데 나는 좀 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업은 3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또 높여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전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건 맞아요. 주가는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1차, 3만원 2차 이렇게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기다려 보세요. 네. 네. 네, 한국전력은 원래 좀 빠르게 움직이지가 않는 종목이죠. 좀 여유 있게 보유해 보셔서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잘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DAP요. DAP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요 4,180원에 네. 5%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너무 그냥 좋다해서 샀는데 안 올라가가지고 좀 팔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으세요? 네. 네, 지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바로 가격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DAP 4,1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주가가 좀 부진하다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 기업의 주가가 부진하다고요? 이 기업 지금 보면은 DAP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시청자분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긴 한데
매수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예 먼저 들어가가지고 3,200원대에 들어갔어요. 네. 높을 때 팔고 나서 또 다시 4,180원 다시 잡았어요. 그쵸. 지금 막 네. 평소에 단타 좀 하시나요? 단타도 조금 하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주식 하면서 사실 혹시 지금까지 수익이 좀 난 편인가요? 아니면 손실 중이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죠. 이게 올해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네. 이게 장기화되잖아요. 계속. 장기화되면 결국은 손실이 더 커지게 돼요. 단기로 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주식은. 네, 지금 그래서 궁금해서 DAP는 들어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기업은 네.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 네.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수익이니까 지금 정리하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래량이 좀 많지가 않아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제일약품이요. 제일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네. 88,800원에요. 네. 80%. 네, 88,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그저께 이게 화이자 관련주로 해갖고 네네. 샀어요. 근데 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어제도 계속 떨어져. 계속 이거 더 추가로 매수한 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나중에 더 올라가나, 어떻게 목표가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해서요. 네네. 이제 어제는 6% 이상 하락세가 나왔네요. 네, 그 전에는 네. 이제 올라가서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도 하셨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의 반등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일약품은 88,800원에 매수하셨고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이 80%까지 늘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왜 그렇게 이 기업을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누가 이게 네.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화이자 그거 백신 관련주로 해서 네. 샀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어떤 이유로 묶여 있냐면 2005년도에 이제 성석재 대표이사가 네. 지금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화이자의 국내에서 뭐 오랜 파트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묶인 거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화이자하고 그렇게 큰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매수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목표가가 올라오나, 그게 궁금해서요. 제일약품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네. 지금 이 제일약품이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네. 주가가 원래 이 기업이 코로나 때문에 하락하기 전 주가가 3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그럼 지금 얼마 12만 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네. 그 4배가 올라갔어요. 400%가. 네. 400%라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진짜 1억을 이 기업에 더 투자했다. 그러면 4억이 되신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이미 다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지금부터 될까? 빠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주들 절대 사면 안 돼요. 특히나 네. 개인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네. 네.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80%까지 88,000원대 지금 가격이잖아요. 네. 일단은 8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로 먼저 잡아주세요. 8만 원이요? 네. 네.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제도 지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죠? 오전에는 그랬는데 네. 오후에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이 기업 이제 월요일 날이겠죠? 이제 오늘 일단 지켜보시다가 월요일부터 해서 매수가 정도 회복이 나오면 네. 그때는 빠르게 파세요. 8만 원 정도요? 이제 8만 원 정도로 손절가 잡아두시고 네. 이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이제 네.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네. 나오면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빨리. 네. 네. 예, 지금 감사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이 기업을 보면 많이 네. 올라와 있죠. 네. 근데 혹시 차트 안 보셨죠? 네. 어떻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 볼지도 모르고. 딱 보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주식을 처음 그러니까요. 올해. 그러니까 처음 주식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이게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그죠? 네. 주식을 매수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네. 중요한 건 너무 그렇게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매수를 해요. 근데 네. 내가 잘못 매수하면 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트가 뭔지,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서 판단하고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세요. 하실 거라면. 이거를 일단 월요일 날 하고 8만 원 손절가를 하고 그렇죠. 저기로 매수가 오면 정리하자. 의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일약품은 화이자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화이자랑 큰 관련이나 수혜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고 다음 주 월요일 흐름 보셔서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제일약품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